지금 방제 eat, sleep, dream, repeat 뭐 유명한 문장이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레슬러 브록 레스너 같은 경우에는 eat, sleep, conquer, repeat 이라는 것으로 이제 변형해가지고 쓰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거만 보면은 이제 진짜 되게 자기 관리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아무래도 drea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eat, sleep, dream이 아니라 뭐 여기다가 eat, sleep, work로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 보통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 그래,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되게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어. eat, sleep, dream, repeat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거? 반복? 잠? 꿈? 야, 다 갈리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뭐 의견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잠의 지지율이 좀 생각보다 높구만. 맞아요. 저도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저는 repeat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약간 그거를 느끼신 분이 계시네. 그런데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시예요. 제가 EAT의 E만 이제 대문자로 쓴 이유. 와, 저거를 이제 캐치하시는 분이 계시네. 맞아요. 문장 첫 자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거 뒤에 것도 다 첫 글자 대문자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eat, sleep, dream, repeat지만 repeat만 남겨도 사실 애지간해서는 80%까지는 이제 원하는 바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다 갖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그 말하는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먹는다는 게 단순하게 그 식사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는 먹는 것이라고 식사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뒷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일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러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그 프로레슬러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혹시 프로레슬러 골드버그 아십니까? 이제 한때 이 전무후무한 무적 기믹으로 유명했던 그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당연히 나이 들면은 원래 대부분 체력부터 떨어지기는 하니까 그 체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스태미너나 파워 있어가지고 정말 자기 관리가 엄청 잘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골드버그가 누군지 알고 모르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골드버그라는 사나이는 그냥 존나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존나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니, 프로레슬러가 강해봤자 아닌가요? 싶을 수도 있는데,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 신체 능력이라든가 파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프로레슬러 중에서 정말 몇 안 되게 종합격투기 쪽에서 진지하게 성공을 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정말 강한 남자였어요. 그치, 어떻게 본다고 하면 그 요엘 로메로 같은 그런 사람이죠. 요엘 로메로만큼 탄력이 넘치진 않았지만, 근데 아마 힘은 로메로보다 훨씬 셌을 거야. 그냥 보면 감이 오죠. 사실 이게 격투기나 프로레슬링이나 이런 거 좀 오래 보다 보면은 사실 좀 보이잖아요. 저 몸이 그냥 근육만 큰 몸인지, 아니면은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힌 몸인지, 아니면은 이제 진짜 엄청난 코어 힘이 있는 몸인지 보일 거야. 프로레슬링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다고 하더라도 저 몸이 절대 기능성이 떨어지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저건 사람이 아니라 영장류 같은데,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왼쪽이 1997년 저 태어난 애고 오른쪽이 2025년 불과 작년입니다. 맞아요. 저 나이 먹을 동안 뱃살 하나 안 늘었고, 그리고 보통 저러면 이제 가슴 쪽이나 상체 근육부터 이제 벌크가 빠지잖아요. 그런 벌크의 손실도 없고, 그리고 그런 뭐 그 외에도 사실 어떤 피부에서의 조금 노화가 살짝 보이는 거를 제외하면은 다를 게 크게 없죠. 그쵸? 늘어진 곳 하나 없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자기 관리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본다고 하면 단순하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 무식하더라고요. 하루에 15,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칼로리 다 태운다는 소리죠. 네, 여러분, 성인 남자의 일반적인 섭취 권장량이 2,500칼로리입니다. 성인 거의 6명분을 하루에 먹는다는 소리예요.
진짜 아침, 점심, 저녁 그 뭐 중간중간 간식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데 맞아, 이제 펠프스나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10,000칼로리, 12,000칼로리 이렇게 먹지. 근데 저렇게 무식하게 먹고 무식하게 운동하는 이유는 사실 진짜 저 정도면은 눈 뜨고 먹고 운동하고 눈 뜨고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이거 반복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펠프스 20,000칼로리? 야, 거기도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신진대사를 극복하려면 저 정도는 먹고 태워야 된다는 거야. 그치, 사실 저런 게 이제 보통은 망가뜨리고 그런 부분도 많은데,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식단 관리나 이런 것도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진짜 철저하게 한다는 소리지. 신진대사를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그치. 그냥 단순하게 칼로리를 많이 먹는 거라고 하면은 브록 레스너처럼 돼요. 브록 레스너가 막 앉은 자리에서 우유 1리터씩 비우고 진짜 육식만 하다가 개실염 걸려가지고 15cm인가 잘라내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힘 뚝 떨어졌지. 근데 골드버그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큰 질병도 없었고, 그치, 정크푸드로 10,000칼로리면 그냥 니코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 제가 하려는 소리를 거의 압축해서 다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이를 먹을수록 젊을 때처럼 쌩쌩하려면 끝없이 인풋을 넣고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을 그냥 거의 사실상 24시간 해야 된다. 제가 요즘 이거를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시라는 게, 골드버거는 운동선수니까 단순하게 이제 진짜로 식사와 운동량으로만 이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정신적인 부분, 또 예술적인 부분, 또는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다. 왜냐면은 젊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뛰쳐나가도 그런 센스와 탄력과 에너지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은 다 감퇴하기 때문이다. 안 쓸수록 퇴화하게 되고 진짜 매일같이 갈고 닦아야 젊었을 때만큼 유지할랑말랑하다. 제가 요거를 되게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게 요즘 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한참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책을 쓰겠다라고 시작을 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짤막짤막하게 글을 쓰긴 했었지만은, 솔직히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딱히 재미를 크게 느끼지도 못했고, 그리고 뭔가 글을 쓰고 싶다는 충동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매번 같은 거를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정형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글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어떤 가사를 쓸 때도 뭔 가사를 써야 되나 싶을 때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좀 창의력이 많이 고갈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상황, 에세이 모임한다, 적어도 일주일에 글 하나는 무조건 써야 되지. 그리고 에세이 모임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리뷰 컨텐츠 준비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일주일은 아니어도 뭐 글 하나씩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모임 하느라 이제 남의 글도 한 번씩 다 읽고, 그리고 리뷰 컨텐츠를 하니까 평생 팔자에도 없던 이 흑백 요리사 지금 정주행하고, 얼마 전에는 카구야 공주 봤어요. 얼마 전도 아니지, 어제지. 그리고 그 항마력 딸리던 캐대헌도 다 봤습니다. 그 카구야 공주라고 요즘 핫한 그 영화 있어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인데 재밌냐고요? 요거는 뭐 스포일러까지는 아니니까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초반 50분 동안 그 카구야 공주 죽여버리고 싶은 거만 참으면 생각보다 괜찮은 작품이에요. 그 얼마 전에 나왔어요. 몇 주 안 됐어요. 몇 주? 열흘? 네. 그걸 참아야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리뷰를 해야 되니까 참고 본 건데, 참고 보고 나니까 볼만한 가치가 있었더라고. 나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 특유의 나는 바람 캐고 민폐 캐릭터지만 괜찮아, 나는 귀여우니까, 나는 이제 이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다 보고 나서도 그런 분량을 50분이나 쳐넣어야 됐던 이유를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체를 보고 나면은 당연히 좀 하자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제의식도 되게 명확하고,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은 잘 회수를 했다. 도라에몽도 맨날 노진구 죽이고 싶어 하지만 보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리고 뭐 사실 어떤 이런 컨텐츠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글이 써지더라.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에세이 모임 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 진짜 어느 세월에 쓰고 있냐 해가지고 진짜 초고도 아니야. 그거 몇 줄 써놓고 며칠 있다가 이번엔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에세이 모임이 무산이 됐었는데, 지난번 에세이 모임 할 때는 앉아가지고 진짜
30분 만에 후루룩 썼어요. 지금 사실 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사랑은 자기 안에서 차고 넘치고 남은 걸로 남에게 줘야 된다. 약간 요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여유란 게 그런 거니까. 왜냐면 바닥을 긁어가지고 짜내다 보면은 언제까지고 바닥을 긁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치? 그리고 내 걸 빼앗아서 주면 내가 작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옹졸해집니다. 그리고 비참해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젊고 어릴 때는 그냥 이거는 진짜 단순하게 사실 호르몬의 힘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가 맞습니다. 호르몬이 진짜 팔팔하게 나올 때는 언제든지 의욕이 넘치고 두려움도 없고 회복도 빠르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늘상 충만합니다. 그게 어떤 신체적인 에너지가 됐든 정신적인 에너지가 됐든 아니면 영감과 창의력이 됐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결국에 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체감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좀 그거야. 일단 먹어야 움직일 의욕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단 관리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하게 먹는 걸 줄이면 사람이 그냥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은 빠지지. 살은 빠지는데 기초대사량이 개박살이 나서 다시 한번 살이 쪘을 때 빼기 진짜 힘든 몸이 되어버려요. 여자애들 20대 한 중반쯤 넘어가면서부터 그 살 못 빼는 애들 진짜 못 빼는 이유가 약간 요런 거야.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박살이 나 있으니까. 그치, 뭐 머리 빠지고 성격 나빠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부차적인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분명히 나는 글을 테크니컬하게 쓸 줄은 아는 사람이지만 점점 글을 잘 쓰고 있었는가라고 하면 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빠져서 성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아픈 말을 하시는군요. 그치, 먹는 게 적은데 많이 움직이려 하면 예민해진다. 그런데 그 먹는다는 게 또 아니죠. 정말 가리고 가리면서 도 계속 새로운 걸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일단 가리지 않으면 많이 먹는 만큼, 그러니까 약간 그게 데미지 개념인 것 같아요. 가려서 먹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런 정크푸드에서 오는 데미지들이 몸에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안 먹는 이만 못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같은 메뉴만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이거는 진짜 사람의 그런 인생도 그렇지만 경로 의존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 번 그 길을 갈 때는 문제가 아니었던 게 고착화되면서 문제가 돼요. 왜냐면 단일 메뉴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떤 신이 만들어준 음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일 메뉴가 이 온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리는 없단 말이야. 그렇지? 맞아. 지금 정확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 복제와 과도한 자기 확신의 뿌리가 된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결국에 실패하듯이. 맞아. 어떤 균형 잡혀 있는 감각을, 그래, 감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균형감을 깨뜨립니다. 그게 신체적인 밸런스가 됐든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떤 창의성이 됐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너무나도 확고하게 90년대 뉴메탈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사실 작년부터 케이팝을 진짜 많이 듣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힙합도 정말 많이 즐겨 듣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마스터를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도 이것저것 잡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일본 힙합 뭐 한번 쓱 들여봤다가 러시아 힙합 쓱 들여봤다가 뉴에이지는 뭐 솔직히 아니고 재즈나 블루스 쪽 이제 이름 모르는 곡들 그냥 쓱 보다가, 그 천재라던 부활 김태원도 6, 8집의 자기 복제성 음악을 벗어나는데 진짜 오래 걸렸으니까요. 맞아요. 나는 그 김태원 씨가 이제 그 영향받을까봐 노래를 안 들었던 거, 난 그게 진짜 크다고 생각해. 왜냐면 영향 안 받으려고 노래를 안 듣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노래에서 자꾸 꺼내다 쓸 수밖에 없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맥시멈 더 호르몬이요? 유명하죠? 맞아, 갇히게 되니까. 그런데 세상은 계속 변하거든요. 성공 공식이라는 거는 사실 절대적인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라 그때는 옳고 그때는 그르다에 가깝기 때문에 언제는 성공했던 것이 어떤 것이 나중에 가서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 님 지금 오리고기만 처먹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치, 오리고기만 먹고 있지. 근데 난 이것도 되게 많이 바뀌었던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위주로 먹었어요. 뭐 꿔바로우라든가 탕수육이라든가. 그런데 이대로 먹다 보니까 채소 섭취량도 적고 결국에 어떤
양념이나 밀가루 같은 게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돼지 앞다리살을 사다가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김치 같이 챙겨 먹고. 근데 이것도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맛있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돼지 앞다리살 썰린 걸 사와가지고 김치랑 볶아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그런 앞다리살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러면서 내가 이제 너무 고단백 위주구나, 내가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니까 몸이 이렇게 아팠던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김치찜 같은 거에다가 김치랑 해서 밥도 같이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탄수화물 보충으로 이제 그 빵 종류를 조금 먹기 시작했는데, 빵은 한국에서 빠는 빵은 아무리 이제 덜 달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살이 찌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빵 배제했고,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붉은 고기가 좀 문제구나 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리고기로 자리 잡은 거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진짜 돈 많이 벌면은 이제 그냥 육고기 자체가 내 몸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장어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기 뭐 생선 종류만 먹고 사는 거긴 하거든, 내 체질상. JYP가 비빔밥 시켜서 밥 버리고 먹었던 거 생각나네. 맞아,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게 좀 해먹긴 했어. 요즘은 진짜 아예 안 해먹는데. 맞아, 그래서 계속 이제 바꿔 나갈 필요들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안타깝다라고 느꼈던 게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흔히들 그런 소리 하잖아요. 30살 넘어가면은 새로운 음악을 안 찾아 듣는다고. 이게 그냥 인간의 설계가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30살 넘어 붙는 살은 자기 살이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30 넘어가면은 신진대사가 뚝 떨어진다, 그거는 아니래요. 네,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정신적으로 그런 관성에 갇히게 되는 어떤 시기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 글쎄,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른이 되는 나이가 30쯤이 되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정신 연령에 있어가지고 30에 뭔가가 있는 건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지금 새로운 음악 들으면 막 찾아서 일주일 동안 그것만 듣고 그러는데 30 되면 안 하려나? 저도 그런 경향이 생길 것만 같아서 진짜 저는 억지로 새로운 음악 찾아 듣는 편이에요. 듣기 싫어도. 저는 사실 요즘 나오는 메탈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듣습니다. 들어야 배우지. 어쨌든 간에 트렌드는 알아야지. 맞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스포티파이가 진짜 좋아요. 음악 들을 때는. 설령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에서 크게 안 벗어나더라도 그 취향 안에서라도 더 찾아듣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 취향 안에서의 바리에이션이라도 늘려준다? 그런 자동 큐레이팅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뮤직은 저는 솔직히 스포티파이만큼 좋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전 둘 다 쓰고 있거든요. 음원 사이트를 3개 씁니다. 솔직히 짜증나긴 하는데 저는 게릴라로 나갈 거라서 저 갈 때 기대하고 가시면 안 돼요. 벨소리 매달 무료로 바꿔주는 거 구독 중인데,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괜히 이번 달에 나온 노래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제가 계속 섭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먹을 건 진짜 차고 넘치는 시대예요. 넷플릭스 있지, 뭐 스포티파이 있지, 요즘은 이제 그냥 방구석에 있어도 뭐 쿠팡 배송되지. 오히려 영양 과잉의 시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편의의 함정에 빠져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 본인이 이제 한번 발을 내딛기만 하면은, 아니 진짜 구글이 발벗고 나서서 이것도 한번 잡숴봐 하고서 떠먹여준다니까? 음악에는 정크푸드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먹어보라는 소린가요? 아니요, 음악에 정크푸드 있어요. 왜 없어? 있지, 많지. 그런데 이제 일단 들어보면서 정크푸드를 걸러내는 것도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고. 맞아요, 음악도 쓰레기 음악 되게 많아요. 그냥 단적인 예시로 해가지고, 여러분, 캐대언이 그렇게 잘 만든 영화입니까? 아니 뭐 잘 만들기야 잘 만들었지. 근데 명작이냐, 이제 마스터피스냐, 클래식이냐, 글쎄, 난 보고 나니까 모르겠던데. 그치? 진짜 잘 만든 상업 영화인 거지. 그리고 뭐 이제 뭐 쓰레기 음악도 있나요? 라고 하는데 뭐 당연하죠. 범죄도시 3, 4 잘 팔렸지.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에 타고 들어오기 좋지. 하지만 좋은 영화인가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다 먹어봐야 그 눈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약간 모험으로 많이 배웠던 게 저는 패션이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빈티지 쪽으로 이제 패션 스타일이 많이 잡혔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어떤 패션에 대한 철학이 온전히 잡히기 전까지 저는 진짜 사놓고서 땅바닥에다 버리는 옷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 소리 했었어요. 이제 요즘은 옷 좀 잘 입는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예전엔 좀 대충 입긴 했지라고 했는데, 약간 그 고개 저으면서, 아니 대충 입고 나오는 건 오히려 그러려니 했는데 꾸민다고 입고 나오는 게 쇼크였다고. 그래서 저 진짜 20대 그 진짜 중후반까지도 진짜 패션 테러리스트였어요. 20대 초반에는 진짜 그 사람 새끼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시행착오를 그 추스르고 또 이제 약간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옷 사입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이제 호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내가 봤어, 저 양반 뷰파테 똑같은 옷 조합으로 3번 입고 왔다고. 야, 그거는 나의 그 일상복. 내가 이제 꾸며야 될 때 입은 것이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옷들. 저 이거 똑같은 티셔츠 5장인가 있어요. 꾸며야 될 때 아니면 진짜 다 똑같은 거만 입고 다녀. 그냥 검은색 새까만 거. 그치, 기본 스킨. 그치, 피부 같은 거지. 근데 물론 이제 지금도 내가 패셔니스타라고는 못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막 이제 패션 모델들 인스타에서 팔로우하고 잘 입는 사람들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또 옷가게 가가지고 직접 골라보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실패도 해보고 그러니까 늘더라고. 그래서 이런 영양과잉을 시대에 많이들 잡숴보시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 다 자기관리 차원의 얘기인 거야. 아니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리지는 않을 건데 그 편하게 산 대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치르게 됩니다. 이제 운동 안 하는 사람 배볼록, 운동하는 사람 뭐야 그냥 뭐 평범한데? 밥 먹고 운동만 하는 사람, 와 씨 몸 좀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떤 섭취와 반복 그리고 소화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멋있어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패급이 안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라는 거야.